예, 두 번째 시간으로 생성형 AI 건설 실무 활용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해 주실 한국종합기술 백종현 부사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종합기술 백종현 부사장입니다. 저희 한국종합기술은 토목 설계, 감리, 또 CM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본사를 서울에 두고 각 도의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직원이 2,000명, 그리고 작년 매출이 5천억 된 토목 중견 엔지니어링 회사입니다. 창립을 1960년도에 해서 60년이 됐네요. 우리 국내 건설에 많은 기여를 해왔고, 또 요즘에는 4차 산업의 첨단 기술 개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강의할 내용은 생성형 AI의 건설 실무 활용이에요. 부제는 말하는 순간 업무가 된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왔는데, 정말 말하면 업무가 될 수 있을까요? 말하면 업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교육이 끝나면 여러분들, 야, 이거 말하니까 이게 업무가 되는데,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요즘에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신기술이, 인공지능의 기술들이 발표가 됩니다. 야, 이거 오늘 또 이거 뭘 배워야 되나? 이거 새로운 걸 또 배워야 되나? 고민하다 보면 하루가 지나가고, 또 하루가 지나가고 이렇습니다. 그만큼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죠. 그런 입장에서 자치단체에서도 인공지능의 중요성을 알아서 자치단체마다 교육을 시킵니다. 공무원들을.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 교육을 받고 나면, 자, 여러 가지 멀티모달, 이미지도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메일 자동화도 해주고, 유튜브 콘텐츠도 만들어주고, 다양하게 해주는데,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고, 업무에도 도움은 좀 되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기술적인 수준의 그런 답변을 못 해주는 것 같잖아.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되게 다 기술직, 특히 토목직 공무원분들이 대다수가 자리에 하고 계셔요. 우리 토목직들은 어떤 업무를 맡고 있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이런 것들을 책임지고 그런 것들을 담보하고 있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신 거예요. 교량을 설계한다. 구조물 설계한다. 구조물을 점검해야 되고, 재난관리, 이런 굉장히 테크니컬하고 고도의 기법, 기술이 들어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하고 적용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맡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챗GPT나 인공지능을 쓴다라고 하시지만 주로 쓰시면 어떻게 쓰시나요? 대개가 보면 인공지능에게, 야, 내가 오늘 철근 검측 가는데 철근 검측 어떻게 하는 거지? 현장에 레미콘이 들어온다는데 레미콘 탓을 검수를 해야 되는데, 이거 슬럼프 시험이나 이런 거 공기량 측정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도 우리가 일반 네이버나 구글에다가 기존에 인터넷 키워드 검색했던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잘 말을 해줘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10분지 100분지도 못 쓰는 거란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도로 실시 설계서 용서가 가져왔을 때, 또 수해복구 설계서를 가지고 왔을 때 그 PDF 파일을 인공지능에게 넣고, 야, 이거 좀 검토 좀 해줄래? 라고 해보셨어요? 그러면 잘 나오나요, 답변이? 답변 잘 안 나옵니다. 불뭉실하게 나와요. 그죠? 왜 그럴까요? 인공지능에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묻게 되면 애매모호하고 두루뭉실한 답변을 해줘요. 그래서 이것을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왜, 무엇을 명확하고 분명한 지침을 주게 되면 정말 방대한 데이터베이스 속에서 체계적인 자료를 전문가 시각으로 뽑아내서 자료를 돌려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프롬프트 기술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그동안에 공무원 제가 하면서 느꼈던, 현장에서 설계하면서 어려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프롬프트를 썼을 때 중요한 퀄리티 높은 결과가 나오는지 사례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89년도에 청주시청에서 토목직 공무원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89년도에 했으니까 지금 그 36년 이상 됐네요. 40년. 여러분의 대선배죠. 호랑이 담배 피우던 그 시절에 제가 토목직 공무원 생활을 했단 말이죠. 2018년도에 충북도청에서 토목직 공무원 명예퇴직을 하고 대한건설협회 충청도에서 근무를 하다가 현재는 한국종합기술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역에 있을 때 2014년서부터 토목행정반의 자치원서에서 강의를 해서 지금까지 강의를 쭉 해오고 있고요. 2020년도에는 드론 일종 자격증하고 지도자 교관 자격증을 따서 별도로 드론에 대한 그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충북자치원전에 2023년도에 드론 현장 학습 3일 과정을 개설을 해서 지금까지 4년째 이 교육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드론이 150m 상공에서 촬영을 해서 측량 오차가 3cm, 2cm 날 정도로 측량을 이제는 항공 측량이 한단 말이죠. 드론이. 그리고 드론이 하천을 찍어가지고 영상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 AI 인공지능과 결합이 돼서 엄청난 데이터 분석을 해줘요. 하천의 위험 요소 분석을 해주고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하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인공지능과 결합해서 지금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제가 AI 건설 실무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QR을 찍어 놓으시면 여기에 완프레임으로 모든 여러분들이 행정 업무를 하는 인공지능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계할 수 있는 거, 또 현장에서 민원이 생길 때 할 수 있는 이러한 완프레임 건설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QR코드를 찍어서 이걸 활용을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교재 뒷부분에 보니까 거기에 QR코드가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찍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강의 드릴 순서는 토목행정의 패러다임 변화, 아날로그에서 AI 인공지능까지 변해오는 그런 과정이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인공지능이 어떤 거길래 우리가 인공지능을 잘 다루고 이걸 우리 업무에 녹여내야 되는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마지막으로는 건설 실무에 어떻게 현장 사례, 건설 실무를 프롬프트를 적용해서 사례를 이런 좋은 우리가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는지 이런 수업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배 때는요, 아날로그와 디지털 시대가 95년도 기준으로 구분돼요. 95년도 이전에는 컴퓨터가 나오기 이전에는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수작업으로 모든 것을 했었어요. 현장에 나가서 측량하고 야장을 떠가지고 와가지고 사무실에서 도면을 그리고 수작업으로 그 도면을 그려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토공량을 내가지고 유토곡선을 만들어서 토공 균열선을 걷을 때, 야, 이건 성토 구간, 이건 절토 구간이고, 여기에 사토 운반거리, 요거는 덕후 운반거리, 도자 운반거리, 편구배, 도로 편구배, 달리면서 구배를 계산할 때 공식을 갖고 다니면서 편구배 계산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아까 이 과장님하고도 잠깐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의 선배는 현장을 보는 눈, 그리고 직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수작업으로 해야 되니까 내가 모르면 설계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95년도 이전의 선배들은 수작업을 했지만 전문적이었었습니다. 기술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95년 이후가 되면서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95년 이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컴퓨터를 배워서 공무원을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로드 프로젝트, 에스티메이트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왔잖아요. 엑셀이 나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설계가 자동화가 됐는데 95년 전때가 사회적으로 어떤 시대에 있었냐면 관선자치단체장에서 민선자치단체장으로 바뀌면서 민선자치단체장은 표를 의식하는 사람, 또 의회가 부활이 되면서 의회에서 많은 업무를 요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가 있으면서 우리가 편해졌습니까? 오히려 더 불편하고 우리들끼리 많이 바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선배로부터 또 내가 기술적인 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용역을 주잖아요. 디지털 시대는.
용역을 주다 보니까 내가 기술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2023년서부터는 인공지능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와 디지털 시대가 뭐가 틀려요? 이런 분이 있어요. 디지털 시대는 컴퓨터를 같이 다루더라도 디지털 시대는 프로그램, 알고리즘, 프로그램 언어, 이런 로직,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다루는 기술 폐쇄형 시대였다라고 하면 인공지능 시대는 뭐죠? 말만 하면 모든 걸 다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말로 하면 뚝딱 보고서 만들어주고 이미지 생성해주고 데이터 분석해주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서부터 지금까지의 일하는 업무는 바뀌지 않았지만 일하는 방식은 많이 이렇게 변해온 거예요. 그래서 AI 시대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말만 하면 뚝딱 만들어주는데 그러면 인공지능을 우리가 다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다루기 위해서 인공지능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도대체 어떤 건지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챗GPT가 2022년 정확하게 11월 30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올 때 5일 만에 100만 명을 돌파하고 그리고 한 달 만에 1억 명을 돌파했어요.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연의 인터페이스. 말만 하면 뚝딱 만들어주고 보고서 만들어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프로그램 언어나 로직이나 이런 것들을 몰라도 말만 하면 만들어주는 게 인공지능이란 말이에요. 이 인공지능은 LLM, Large Language Model, 대규모 언어 모델 체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신경망을 이용을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얘 능력이 어느 정도냐면 학습을 시켰는데 온라인에 있는 모든 자료를 학습을 시켰습니다. 오프라인에 있는 모든 자료를 학습시켰고요. 그것을 책으로 따질 때 6조 권이라는 엄청난 책을 학습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대형 컴퓨터는 1초에 10의 18승, 1테라플롭스라고 하는데 1초에 10의 18승 처리를 할 수 있어요. 1조 번, 10의 18승. 그러면 똑딱하는 동안에 1조 번 연산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만배에서 6조 번의 책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뽑아줘 하면 뚝딱 뽑아내줄 수 있는 연산 처리 장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인공지능은 지식이 6조 원 되는 비서가 1초에 1조 원을 생각하고 개떡같이만 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말로 하는 비서다 이런 얘기예요. 개떡같이 얘기해도 얘가 다 맥락을 이해해서 해주는 그러한 사항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인공지능의 능력이 발달되고 있어서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의사 시험에 합격하고 여러 가지 국가고시에 작년도 그 시험 11월 달에 봤을 때 금년도 26학년도 수능 고득점을 맞았어요. 450점 중에서 435점. 탑 클래스의 수능 실력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변호사 시험, 의사 시험 다 통과했어요. 특히 국제올림피아드 수학대회, 작년도에 이 국제올림피아드 수학대회는 전 세계의 수학 천재들이 모여가지고 몇 달씩 공부를 해서 겨루는 수학올림피아드 이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은 7% 이내에 주는데 금메달을 땄어요. 물론 같이 경쟁한 건 아니지만 그 수험생들과 똑같은 여건과 똑같은 시간을 주고 경쟁을 했더니 금메달을 딸 정도의 이 정도의 우수한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정도의 IQ 140의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정보를 뽑아내서 우리가 업무에 녹여내느냐 이 방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이제 인터넷 하다 보면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유튜브에 뭐 동영상 나오고 뭐 비오 나오고 뭐 소라 나오고 그 다음에 오디오 그리고 저기 음악 만들어주는 거 뭐 이런 스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챗GPT는 뭐고 딥시크는 뭐고 도대체가 뭐예요? 인공지능 하나 가지고 물으면 다 답변해주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생성형 AI, 멀티모달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거, 자연어 대화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코드도 짜주고, 그 다음에 영어 번역도 해주고,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멀티모달의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을 우리는 다루는 거예요. 이 생성형 인공지능에는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딥시크, 리튼 이런 종류들이 많아요. 거의 유사한 종류들. 여러분들이 행정기관에서 쓰고 여러분들이 적용할 거는 저 생성형 AI를 쓸 겁니다. 종류가 틀리다는 얘기죠. 이세돌과 알파고가 바둑대결을 했을 때 알파고는 저런 기능은 못해요. 바둑에 특화된 거지. 그럼 음악에 특화됐다, 동영상에 특화됐다 이런 것들은 여기에 동영상, 런웨이, 비유, 음악 생성은 전문 샵에서 우리가 돈을 주고 별도로 배워야 되듯이 이것은 별도의 프로그램이고 우리가 쓰는 것은 생성형 AI입니다. 생성형 AI에는 챗GPT가 있고 제미나이가 있고 클로드가 있고 뭐 다양한 이런 종류가 있어요. 이거를 꼭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걸 가장 많이 써요? 자기도 기술을 해가지고 챗GPT가 월간 1844만 명이 접속을 했어요. 제미나이가 좋다는데, 요새 클로드가 좋다는데, 맞습니다. 굉장히 기능들이 좋아지지만, 아직 범용적이고 대중적으로 쓰는 거는 챗GPT예요. 그런데 챗GPT는 범용적이고 대중적으로 쓰긴 좋은데, 우리가 보고서, 정밀한 보고서를 만든다라고 할 때 자료 수집을 해가지고 보고서를 체계적으로 만들어준 거는 제미나이가 정말 잘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클로드는 뭐예요? 클로드는 코딩을 잘하죠. 프로그램을 짜준단 말이에요. 지금 프로그래머들이 없어지는 이유는 엔스로픽에서 만드는 클로드 때문에 그래요. 클로드가 프로그램을 너무나 잘 써줘요. 말로 해서 바이브 코딩이라 해서 말로 이거 짜줄래 그러면 제가 파이썬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소스를 짜주는 거예요. 그럼 소스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엑셀, 비주얼 베이직 매크로에다가 거기다 집어넣고 돌리면 엑셀에서 매크로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 정도의 코딩을 잘해주고 과학적인 분석 능력, 정확하고 수학적인 계산이나 이런 것에서 잘하는 것은 클로드예요. 클로드가 이번에 중동 전쟁에서 미국에서 썼죠. 그죠? 왜? 목표물에 정확하게 갖다 맞추는 수학적인 계산이 정확하기 때문에 클로드가 중동 전쟁에서 여기에 적용이 됐던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하를 하고 어물, 멀티모달 여러 가지 기능을 쓸 때는 챗GPT를 기본으로 해서 익히되 여러분들이 나중에 설계 분석을 한다거나 내가 다른 중요한 보고서를 만든다 할 때는 챗GPT에서 제미나이를 쓰거나 클로드를 쓸 수 있는 하이브리드 전략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한 가지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챗GPT 하나를 제대로 배워놓으시면 사용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나중에 챗GPT에서 제미나이나 클로드로 여러분들이 옮겨 타실 수 있는 거예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가지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야, 그거 거짓말 많이 한다는데, 헛소리 많이 한다는데, 헛소리가 뭐예요? 할루시네이션이에요. 할루시네이션의 원리는 LLM, 라지 랭귀지 모델, 언어 모델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꽃을 좋아한다. 그럼 꽃을 좋아한다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확률 통계적으로 이 많이 나오는 단어를 연결시켜서 만들어 나가는 게 LLM 특성, 태생적인 그 한계가 언어 체계이기 때문에 수학적인, 공학적인 계산에는 챗GPT가 취약해요.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저 그림에서 보다시피 조선시대 시대 세종대왕과 맵북 사건에 대해서 네가 설명을 해줄래? 이랬더니 어떻게 답을 했어요? 조선시대 그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초고를 만드는 중에서 신하가 게으르고 노력을 안 해가지고 세종대왕이 화가 나가지고 신하와 함께 맵북 컴퓨터를 바깥으로 집어던진 사건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종대왕의 역사적인 사실을 몰랐다라고 하면 그게 할루시네이션인 걸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세종대왕의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맵북과 안 맞기 때문에 저는 거짓말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답을 내주지만 항상 팩트는 우리 사람이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특히 공학적인 설계 적용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답을 내주지만 마지막에 결론은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이 지금 발달돼가지고 많이 없어졌습니다. 거의 초기보다. 그렇지만 꼭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은 내가 가지고 하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성형 AI는 일상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여러분들의 선배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시골을 찾아가는데 혼자서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찾아갈 수 있어요. 목적지에. 근데 경험이 없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비가 없을 때는 목적지를 시골을 못 찾아가잖아요. 그 내비게이션이 이 인공지능이 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처럼 20년, 30년 된 경험자를 초보자들이 따라잡을 수 있는 건 나도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는 내비게이션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내비게이션을 그냥 가면 효율적이지 못하잖아요. 내가 내비게이션을 치더라도 옵션을 넣어서 내가 유로도로로 할 거냐 아니면 교통이 안 맞는 우회도로로 할 거냐 내가 옵션을 선택해서 가는 건 효율적이에요. 그 옵션이 뭐냐면 프롬프트예요. 프롬프트라는 거는 명령어, 지시어를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지금부터는 이 내비게이션 경로 설정하는 거는 인공지능의 프롬프트 엔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토목지식 기반의 프롬프트들을 만들어서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을 활용하더라도 목적지는 갈 수 있지만 우리가 명확하고 정확한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핸들링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토목지식 기반의 프롬프트를 다룰 수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프롬프트 작성 6원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페르소나, 역할, 임무를 주는 거예요. 너는 30년 된 교량설계 전문가야. 그래서 교량설계 중간 보고회를 내가 시장님을 모시고 하는데 인터넷에다가 여러분들이 친다를 때 어떻게 쳐요? 자, 시장님 모시고 교량설계 중간 보고회 개최하는데 뭐를 준비해야 돼? 여러분들이 이렇게 치실 겁니다. 치더라도 얘가 어떤 거 준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구체적인 맥락을 가진 답은 못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이 6원칙에 의해서 페르소나를 설정하고 맥락을 제공하고 명확한 요구를 해주고 구체적인 예시 정확과 명확한 형식 지정을 해주면 보고서가 아주 우수한 중간 보고서를 어떤 것도 준비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고서에다가 줄 때 명령어를 한 줄 프로프로 교량설계 중간 보고겠지 어떻게 하지 말고 실제 적용 예시. 너는 경력 30년의 교량설계 전문가인데 나는 시장님 판독 중간 보고회를 준비 중이야. 맥락을 주고요. 그래서 사전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줘. 구체적인 예시는 교량 형식, 공사비 같은 걸 포함을 해서 출력물은 어떻게 해줘. 이렇게 구체적인 프롬프트를 작성했을 때 아주 정확하고 실용적인 답을 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들어보면 이게 바쁘고 내가 하루 종일 AI 간단하게 한 줄 프롬프트 넣어서도 지장이 없는데 언제 내가 저걸 배워서 저렇게 고급 프롬프트를 짜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뒤에서 소개해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한 줄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이렇게 구체적인 이 프롬프트, 전문가가 짠 이 프롬프트를 만들게 나오는 것을 보여드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교량설계 중간 보고회 개최를 하는데 자 들어가면 AI 건설 실무는 제가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AI 건설 실무라는 아까 홈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모든 자료들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AI 건설 실무에 유튜브를 만들어서 유튜브 접속을 하면 동영상 100개 지금까지 강의했던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그 중요시해야 되는 것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저걸 클릭하고 들어가면 동영상을 보실 수 있고 기한 보도자료 작성 기한문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대충 맥락만 몇 줄 넣어가지고 그걸 집어넣게 되면 명령을 주지 않아도 매끈한 세련되고 정제된
보고서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보도자료로 만들어주고, 신문 보도자료로. 그 다음에 행정기관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일반 보고서가 많습니다. 우리는 보고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그 충북의 보훈군 장기 미집행 시설의 그 도시계획 추진시설, 보훈군 정부사 활성화, 또 뭐 해빙기, 공사 현장의 안전점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현안 문제점 뭐 이런 걸 만들려면 여러분들 보고서 만들기 어렵잖아요. 근데 제목만 넣으면 이 프롬프트가 고급 프롬프트가 작용돼서 답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러한 현안, 문제점, 개선사항 이런 식으로 한 줄만 넣으면 프롬프트를 넣으면 앞에 제목만 넣으면 현안 2025년 기준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이 몇 개고 면적이 얼마고 문제점은 얼마고 이러한 우리가 볼릿기호 네모 동그라미 해서 우리가 보고서 쓰는 현장 현안 문제점 개선사항 기대효과식으로 이 데이터를 그냥 막연하게 주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 근거 있는 데이터 수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보고서를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목만 쓰면 보고서 만들 기회가 많잖아요. 그 보고서 만드는 것을 제목만 넣어주면 저런 어떤 보고서도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오늘 이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 번씩 다 적용을 해보시면서 하고 표준품종 검색은 PDF 파일이 1000장이 넘어요. 우리가 품샘 항상 설계하면 품점을 놓고 있잖아요. 근데 이 품점이 도대체가 품점 검색하기도 어렵죠. 그러면 품질 검색을 하면 여기에 거푸집 설치 시스템 동반이 이렇게 단어만 쓰면 이 시스템 동반이가 몇 페이지, PDF 파일 몇 페이지, 페이지 125페이지, 그리고 127페이지에는 거푸집이 이렇게 돼 있고 합학 거푸집에 대해서 치면 요약까지 해서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157페이지, 137페이지 딱 찾아가지고 옆에 놓고 계속 찾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품질 검색하는 것도 있고요. 쪽 민원 해결. 이 민원 해결을 보면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신규 공무원들 또 공무원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많을 건데요. 현장에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경험 부족에서 오는 불안함, 또 막막함,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민원들은 어떤 다양한 민원들이 있잖아요. 그죠? 비만 오면 하천물이 넘칠 것 같다 그래서 민원 오는 사람들, 또 산업단지 진입도로가 너무 위험하다, 농업용수 부족해서 농사가 어렵다, 각종 민원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저걸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서를 갖다가 처리할 수 없으니까 처하고 놓고 있다가 나중에 감사 때 또는 주민 집단 민원이 생겨가지고 서류를 끊어낸단 말이에요. 왜 그랬는가 했더니 처리할 줄 몰라서 누구한테 물을 수 없으니까 그냥 처박아놓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저렇게 단어 한 단어만 치면 제가 산업단지 저기에서 비방하면 뭐뭐뭐뭐에 의해서 검토를 하는데 일단 현장 나가가지고 뭐뭐뭐를 검토하세요. 그래서 검토해가지고 이런 규격에 맞으면 민원해주신 분은 이렇게 내보내세요. 그래서 한 줄만 치면 민원에 대해서 모든 게 해결을 해주는 이런 게 된단 말이에요.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것도 활용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강의를 이제 프롬프트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더 많이 여러분들이 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철근 배근도 같은 경우도 제가 그 전에 있었을 때 2D 평면도면 가지고 우리가 철근의 배근도가 어떻게 예상을 하면 철근 배근도에 이게 주철근인지 배력철근인지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을 이걸 만들어서 이 시뮬레이션으로 이걸 보면서 돌려가서 보면서 이 배력철근이 주철근이 뭐고 교대가 뭐고 온도철근이 뭐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돌려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거는 교대철근이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어차피 철근의 주철근이라는 개념은 배력철근이라는 개념과 같기 때문에 하나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수해 피해 복구 ADMS 사진 한 장으로 수해 복구 피해 물량을 산출하고 그 다음에 얘가 복구 계획을 수립을 해서 여기에 복구 금액까지 만들어주는 NDBS에다가 우리가 NDMS에다가 입력하는 이런 부분들 너무 어렵잖아요. 현장에 나가서
사진 찍고 줄자로 물량 재가지고 가서 피해 금액은 산정이 되는데 이것을 석축형 옹벽으로 해야 되는지 역형 옹벽으로 해야 되는지 공법 결정을 해서 우리가 계량공법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인공지능이 복구공법을 계산해서 설계까지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제가 저걸 만들면서 이제 좀 더 보완을 해서 금년도 여름정편 자치단체에서 저것을 활용을 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에 이제 사진을 파일해가지고 사진을 선택을 하게 되면 파일을 선택해서 여기서 AI 피해 분석을 하게 되면 수해복구 사진 한 장인데 제가 어떤 그 수량을 가지고 뭘 가지고 하냐면 도로가 있으면 도로 폭원이 3.5m다. 그리고 옆에 차가 있으면 차 폭이 2.5m다. 사람이 서 있으면 사람이 1.7m다. 라고 해서 얘가 물량을 산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수해 복구할 때 우리가 보고하는 피해량이라든가 복구 금액을 넣어줄 때 정확한 설계가 아니잖아요. 러프한 데이터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피해 금액이 얼마고 복구 금액이 얼마다는 걸 보고해줘야 중앙에서 사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정 나오기까지 우리가 빠른 판단과 그 복구를 해서 이 자료를 넘겨줘야 되는데 현장에 갔다 와서 우리가 계산기 두들고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하기에는 너무나 힘들단 말이에요. 그 건수가 100건, 200건이 될 때는. 근데 지금 분석이 됐네요. 분석이 돼서 차 한 잔 마실 시간도 아닌데 얘가 분석을 해서 피해 결과 분석을 해서 분석 요약을 하고 나와서 보니까 복구 피해 대장에는 우한 여기에는 뭐가 있고요. 피해 물량을 다 잡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보고 아까 호안 유실 연장이 40m고 높이가 우한 자한이 이렇습니다. 도로 붕괴가 됐고 아까 파손이 된 게 어떤 거고 가드레일 유실된 게 얼마입니다. 피해 금액이 나와요. 그러면 인공지능은 이 피해 금액을 보고 복구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복구 계획은 석축으로 했는데 여기는 그 수충구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옹벽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콘크리트 옹벽으로 얘가 그 물량을 가지고 설계를 해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잠깐 차 한 잔 먹을 시간인데 사진 하나 넣었는데 분석을 해주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보니까 야, 이거 저기 뭐야. 그 물량이 이게 좀 틀린 것 같다. 연장이 도로 붕괴가 40m가 아니라 한 30m만 해. 그럼 여기서 수정을 해주면 30m를 수정하고 복구도 바로 해준다. 인공지능의 장점이 그거예요. 인공지능이 벌써 맥락을 알아가지고 야, 이거를 갖다가 내가 30m로 해줘. 그럼 30m에 대해서 복구 계획까지 피해 물량부터 다 스스로가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그럼 어디에서 하느냐? 여기에서 실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쳐주면 여기다 수량 바꿔줘 그리고 콘크리트 옹벽을 하려 했는데 석축 옹벽하고 어떤 게 장단점이 있어 여기다 치면 인공지능이 답을 해줍니다. 석축 옹벽은 유속이 빠르지 않은 데다가 2m 이하일 때 쓰고요. 2m 이상이 될 때는 콘크리트 옹벽이 수충구의 소리력이나 유속을 견디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 옹벽을 쓰세요. 티카 대화를 하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공법도 수용할 수 있고 수량도 고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됐을 때 설계서를 이제 여기 자동 생성하면 이 키 하나만 누르면 설계서가 나오는 거예요. 설계서를 만들어주고 보고서를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계서가 토공은 얼마고요, 구조물 헐기 얼마이고, 포장깨기, 호환 블록을 얼마, 석축삭기, 축구 가드레일까지 해서 금액이 3,700만 원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복구 단면도를 한번 그려줘봐. 그러니까 단면도 생성도를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가드레일을 하고요. 여기는 이렇게 하고요. 설계서 자동 출력. 그래서 보고서 하면 수해복구 공사, 피해조사 현황. 피해는 어떻게 나왔고요. 복구는 어떻게 나왔습니다. 복구 계획은 이렇게 수립을 했고요. 설계 내역서에 설계 내역금을 이렇게
700 얼마 나왔습니다. 복구 단면도 이렇게 나왔고 복구 피해 사진이 이렇습니다. 라는 일거리 보고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고생하지 말고 인공지능의 이러한 첨단 문제 해결 능력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또 사진 분석 건설 현장은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갖다가 찍었을 때 건설 현장의 위험 요소를 우리가 초보자의 눈으로는 어떤 위험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사진을 찍어가지고 와서 여기에다가 넣어주면 얘가 사진 분석을 해서 어떤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지 어떤 걸 조치하라는 걸 다 말해주는 거예요. 이러한 다양한 현장의 행정서부터 여러분들이 현장 관리하고 설계하고 하는 것들을 다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리고 저기 건설시험 성과표도 우리가 성과 도로관리사업소의 공사부서 품질가에서 압수강도 시험, 들밀도 시험, 선정시험, CBR 시험 다 하잖아요. 성과표 결과만 나와줘요. 그리고 기준표만 나와줘요. 그럼 성과표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이 돼야 되는데 그 분석까지 해주는 이러한 것들이 토탈 서비스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꼭 한 번씩 활용을 해보시고, 이 자료실에는 지금까지 제가 강의하고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올려놨고요. 주요 업무, 노트북 LM이라고 가지고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그 설계 기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실시설계 보고서 같은 걸 넣어놓고 우리가 설계 적용하는, 응용하는 노트북 LM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 실정 보고서를 갖다가 검토를 현장에서 올라왔는데 실정 보고서 한다고 했는데 에러 명부를 갖다가 역효 명부로 하겠다고 실정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그걸 갖다가 검토하게끔 만드는 거란 말이죠. 응? 그래서 저것들을 들어가면 거기에 샘플 자료를 제가 다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샘플을 다운받아서 야, 이 실정 보고가 진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자꾸 검토해보면서 여러분의 역량을 키우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무 활용 꿀팁,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걸 이용하십시오라고 하고요.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과정 진행하면서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맞는 프롬프트 생성기가 있어요. 이 맞는 프롬프트 생성기에 들어가면 아까 여러분들이 한 줄 프롬프트를 했을 때 육합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내가 저런 거 프롬프트를 만들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프롬프트에다가 넣으면 여기 볼까요? 자, 공사 책임감리 교란 공사에서 감독 공무원의 역할을 알려줘.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거는 한 줄 프롬프트예요. 여기다가 넣어서 쓰면은 얘가 맞는 프롬프트가 아까 육하 원칙에 의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패러 전환을 줘서 역할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당신은 뭐 이런 건설사업 관리자입니다. 목표는 이렇게 하고 주요 업무 계약 관리는 이렇게 해주고 기술적으로 이런 감독하고 안전관리를 해야 되고요. 건설사업 감리원 지도 감독도 해야 되고요. 품질 관리해야 되고요. 출력 형식은 이런 식으로, 보고서는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한 줄이 이와 같이 수십 줄의 고급 프롬프트가 나온단 말이지.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복사해가지고 갖다가 집어넣으면 고급 퀄리티를 전문가의 그런 수준의 높은 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그걸 다 만들어서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여기 들어와서 하라는 얘기. 샘플로 다시 한번 이제 하나 더 보시면은 여기 제가 몇 개를 이제 해가지고 왔습니다. 시간상 제가 먼저 그래서 건설공사할 때 시행 단계를 검측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걸 내가 할지 모르겠어 알려줘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답을 얻는 것과 이 프롬프트 맞는 프롬프트기에 넣으면 얘는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 프롬프트를 육하 원칙에 의한 고급 프롬프트를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역할은 뭐고 또 너는 맥락은 이런 건데 단계별로 할 때 단계 1, 단계 2 이런 것들이 있어서 찾아주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이 고급스러운 프롬프트를 만들어주니까 한 줄 쳤는데 이런 프롬프트를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전문가의 프롬프트를. 그럼 여러분들은 그것을 복사를 해서 붙이면 여러분들은 선배들의 20년, 30년 경험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토목 지식 기반의 프롬프트를 그래서 활용을 해야 되겠고, 그 프롬프트를 짜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러한 프롬프트를 이용하는 것을 와서 이용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담이지만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제가 이런 사적인 관계 업무에서도 500만 원을 친구한테서 못 받았어요. 5년 전에 친구에게 500만 원 빌려줬는데 이제는 그냥 원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어. 어떡하지? 이렇게 넣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치듯이 이렇게 넣었을 때 얘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자, 이렇게 페르소나 이렇게 해서, 자, 시효 관리는 어떻고 증거 확보는 어떻게 하시고 과업 수행은 일단 현황 분석하고 단계별로 대응하는데 1단계는 심리적 압박을 하세요. 쉬어준다는 위에서 이런 내용 증명도 발생하고 2단계는 이렇게 하세요. 유의사항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구체적인 법적인 서식과 법적인 용어를 갖춰가지고 얘가 이 프롬프트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복사해서 넣으면 돈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내용 증명을 보내고 이번에는 어떤 절차를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업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줄 프롬프트가 아니라 간단한 거는 한 줄 프롬프트를 하되 우리가 복잡한 업무, 설계서 분석을 한다거나 또는 기술적인 분석을 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러한 테크니컬한 이 프롬프트를 써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때 이 프롬프트를 쓰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그런 프롬프트 앱을 제가 공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마음껏 분석을 해보시고 설계도를 갖다가 집어넣고 야 이거 프롬프트 넣어주고 프롬프트 이렇게 바꿔볼까 저렇게 바꿔볼까 티카티카 하면서 빌드업 시켜나가면서 여러분의 역량을 키우는 거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프롬프트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프롬프트를 적용했을 때 우리 현장에서 다양한 이러한 분석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사례들, 중요한 사례들을 어떻게 분석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겁니다. 아까 프롬프트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감독 공무원의 역할을 알려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아까 맞는 프롬프트 키에 넣었으니까 개선된 이와 같은 프롬프트를 6화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주더라. 그럼 6화 원칙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답을 뽑아내면 결론은 이와 같이 공사 감독자의 역할을 사전에 건축해야 될 거, 그 다음에 공사하면서 핵심 관리 감독은 어떤 식으로 품질 관리 이런 거 해야 되고 안전 관리 해야 되고 공정 관리 감독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고 자세한 여러분들한테 개인 맞춤형 매뉴얼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이 인공지능의 이미지를 가지고 제가 만든 것은 이건 인포그래픽이라고 해요. 그죠? 정보가 들어간 그림, 시각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물론 아까 프롬프트를 챗GPT나 제미나이에 넣으면 텍스트로 설명이 되잖아요. 텍스트는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텍스트를 갖다가 노트북 LM이라는 제미나이라는 이러한 것들을 붙여놓고 인포그래픽 만들어줘 그러면 텍스트 정보를 가지고 저와 같이 시각적인 효과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부터 설명은 제가 인포그래픽으로 할 겁니다. 자, 시행 단계별 검축 어떤 상황이 있어? 그러면 1단계, 2단계 해서 쭉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죠. 건설사고 발생 시 대처. 우리가 현장에서 있다 보면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준비되지 않았던 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초급자의 그 눈에서는 겁도 나고 대응이 안 되니까 허둥지둥 이렇게 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이랬을 경우에 아까 그 프롬프트를, 일반 프롬프트를 공사 현장에서 오토바이가 넘어져가지고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개선된 아까 프롬프트를 만들어주면 그걸 갖다가 붙여버리면 이와 같이 훌륭한 답변을 해줍니다. 자, 건설 현장에 사고가 났는데 이와 같이 이 현황은 어떻고 사고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이래요. 유사 사례는 이런 부산에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대응 조치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응급조치 빠르게 119에 경찰에다가 연락을 해야 되겠습니다. 2단계는 증거 확보를 해야 되니까 폴리사인을 쳐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요. 3단계는 행정적인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 체계는 즉시가 있고 24시간 내야 되고 7일 만에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발 방치 대책을 이렇게 하세요 라는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예요. 이런 가이드라인을 여러분들이 이것만이 아니라 예상되는 돌발될 수 있는 이런 위험 요인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의 대응형, 맞춤형 그 매뉴얼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에도 당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저런 일이 있었을 때 내가 대응해서 나 자신 보호를 물론 우리 조직원들을 다 같이 보호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거가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프롬프트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늘 말하지만 제가 자꾸 해보시면서 넣어서 티카티카 하면서 나의 역량을 길러가는 토목 지식의 프롬프트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건설 현장 안전진단도 사진을 집어넣으면 건설 현장의 안전 요소들을 다 분석을 해서 이와 같이 1번 사진은 어떻고 2번 사진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다 돌려줍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고 교통처리 개선. 이 교통처리 개선은 자 공사 현장 한사선을 맡고 공사를 하는데 교통처리 계획서가 올라왔어요. 그랬을 때 인공지능이 과연 교통 흐름을 읽고 안전까지도 제시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 초보자의 눈에는 자, 이 계획서가 올라왔는데 보면은 안전시설도 있고 또 저기 라바콘도 있고요. 속도 감독도 있고요. 다 우리 눈에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공사해도 괜찮겠어 이렇게 쓰긴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뭔가가 요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눈을 모른다면 아까 페르소나가 뭐예요? 역할이고 너는 30년 된 교통 전문가야. 교통 전문가의 눈에서 네가 문제점 분석을 한번 해봐. 저 도면을 주고 그랬을 때 얘가 전문가의 입장에서 분석을 해서 내놓는 결과가 이런 겁니다. 자, 표지판 간격은 애프터 비퍼 애프터인데 표지판 간격 100m는 동일하게 했는데 비퍼는 애프터는 단계적으로 줄여야 됩니다. 500m, 300m, 100m로 이렇게 단계별로 줄여야 되고 급격하게 60m 단위속도 제한을 비포가 했는데 개선사항은 단계적으로 속도를 저감해서 해와야 됩니다. 80에서 60으로 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바콘을 3개를 간헐적으로 배치했는데 연속 설치해야 됩니다. 근거는 어디에서 그렇습니다. 라는 전문가의 시각으로 알려진단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러한 교통 개선 표지판을 갖다가 만들어주기 때문에 바로 조치가 되고 여러분들은 그만큼 전문가로서 신뢰받는 그런 공무원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에 어떤 상황이든 프롬프트를 넣어서 해보는 겁니다. 그럴수록 여러분들의 영역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제가 사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성토형 제로의 입경 가족 곡선.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도 이러한 성토 보고서가 시험소에서 나오는데 저 보고서를 가지고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시험 돌발 성토에서는 저 결과값만 주지 이 자세한 내용은 주지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걸 분석을 할 수 있는 건 인공지능이 어떻게 분석하는지 뒤에서 보실 거예요. 이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인공지능이 도로 성체조 적합성 검토 결과 했는데 최종 판정은 도로 노체제로로 적합하다고 나왔어요. 인공지능이. 근데 여기에 보면 CTC 18%예요. 그러면 세리뿐이 22%, 35% 이내이기 때문에 노체제로로 적합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합격이에요. 그럼 합격해서 끝나는 우리가 이제 하수와 고수 얘기를 많이 해요. 골프할 때 여러분들 하수는 어떻게 쳐요? 있는 힘껏 다 해가지고 달려들어서 쳐요. 그죠? 그런데 거리가 안 나가요. 고수는 기본에 의해서 유연하게 채권 무게를 해서 거리를 많이 보내는 게 고수예요. 우리 업무에서도 하수와 고수가 있는 거예요. 하수는 저거 보고, 자, 팀장님, 과장님, 저 최종 판정 나온 거 보니까 도로가 노체제로 적합하네요. 자, 저 공사시키겠습니다. 승인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선배같이, 그 경험이 오래된 사람들은 어떻게 접근을 할까요? 저기에 보니까
합격이지만 실질적 함량이 35% 이내 되는 18%이지만 비율이 높습니다. 함수비의 문제가, 비가 오면 함수비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거를 갖다가 다짐을 하고 배수 처리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양질의 모양을 취하면 더 좋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게 고수죠, 그죠? 그럼 우리가 하수가 얘기할 때 결과만 보고 적합이니까 적합해도 돼 현장에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현장에 저와의 실험을 했었을 때 문제점이 뭐냐, 물론 합격에 들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임계치 근사체에 왔으니까 비가 오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그럼 저것을 현장을 어떻게 끌고 나가지? 라는 대안까지 인공지능이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여러분들한테 답만 주는 게 아니라 그 과정, 현장에 대한 문제점, 또 앞으로 예상되는 모든 것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맞추면 훈련 교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현장에서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천호항공법이나 교랑 형식 선정하는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우리 하천부서에 있으면 하천 호항공법을 어떻게 하지? 또 교랑 형식은 어떤 걸 선정을 하지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건설 공사에는 정답이 없어요. 왜 그렇죠? 우리가 경제성, 시공성, 환경성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럼 내가 시공성을 먼저 우선을 둘 거냐에 따라서 환경이나 이런 데는 덜 하게 되고, 환경적인 요소가 강하면 시공성이나 안정성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럼 내가 환경성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거기에 맞는 공법을 선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일반 프롬프트에다가 조건은 소리력이 얼마고, 경사고, 그 다음에 유속이 얼마고 말이야. 환경 조건으로는 도심지의 인접 구간 해가지고 저기는 안정성뿐만이 아니라 식생도의 경관도 고려했으면 좋겠다 라고 넣어줬어요. 그랬을 때 개선된 프롬프트를 이제 여러분들이 넣을 수 있죠, 그죠? 아까 그 프롬프트 맞는 프롬프트 이렇게 넣으면 구체적으로 나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수충구 호항공법을 보니까 자, 여기에는 유속이 크고 수충구라서 여기는 경사가 져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냐면 공법을 세 가지를 비교했는데 A안은 식생형 콘크리트 블록을 했어요. 안정성에서 우수하고 친환경성에서 양호하고 또 시공성에서 우수합니다. 그래서 식생형 콘크리트 블록을 했어요. B안은 식생 매트리스 개명을 해보니까 치즈 안정성은 양호한데 환경성은 우수한데 시공성에서는 보통이네요. 이러한 평가 기준, 평가 매트리스를 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 결정하는 거죠, 그죠? 결정을 했을 때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것 저것을 100%다 믿지는 말고 우리가 거기에다가 더 나의 지식이라든가 우리 과장님이나 선배들의 경험을 곁들여서 다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호항공법은 교량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량형식도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서 교량형식도 이런 조건을 주고 교량형식을 선정을 해서 그러니까 교량형식에 대해서 얘가 선정을 저런 조건에 의해서 하는데, 선정하는 조건을 보면 우리는 최적 교량형식 선정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여기가 조건이 유속이 2.5 메타바 세크, 소리력이 35Nm 제곱미터 급류예요. 그리고 하상 세굴이 우려가 되는 이런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다경관일 때는 불리하겠죠, 그죠? 나뭇가지나 이런 것들이 와서 맥히니까. 그래서 30m 단경관으로 하는 게 리스크 해결에 좋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걸 비교하냐면 형식 1하는 PS 빈교, 2하는 가학성 거도교, 3하는 PS 남한교가 있는데 비교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해보니까 1하니 PSC 빈교가 가장 최적입니다. 경제성으로 우수하고요, 시공성 양호하고요, 유지관리에서 보통 이게 최저한입니다 라고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호항목법이나 지금 교랑 형식을 선정을 할 때 여러 가지가 라면교서부터 뭐 아치교서부터 거덕교서부터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호환도 매트리스에 의한 돌망트서부터 많은데 어떤 걸 선정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기존에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기존에는 이렇게 용사에서 그려가지고 오면 매단 몇 개를 가지고 오면 야 이거 우리가 보니까 경험상 그 전에 보니까 매트리스 개별이 좋겠는데 매트리스 개별 하자 또 이런 식으로 선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그죠? 어떤 환경성에 우선을 줄 거냐, 내가 시공성에 우선 조건을 줄 거냐, 유속과 소유력을 내가 제시하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제시해주는 기준,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 의사결정 기준을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보니까, 이 경제성이나 시공성이나 여기에는 소유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법을 선정을 했습니다. 라고 누구한테, 주민들한테 또 우리 주변에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시공성을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이 공법을 선정했습니다. 라고 해야 투명하고 합리적이고,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신뢰받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천, 호항공법, 교랑형식공법을 임의로 할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저 데이터를 넣어주고 인공지능이 비교 분석하는 이 데이터 분석을 해서 우리가 내 업무로 삼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도로 선정 결정할 때도 우리가 인공지능이 분석하는 대한 일을 얘가 어떤 식의 대한 일은 장점이 있고요. 대한 이는 어떤 게 불리한 게 있습니다. 기준에 미달됐습니다. 설계 기준에. 우리가 설계 기준에 6.8% 이하가 되는데 그 정도 넘어섰고요. 이러한 시설 기준에 어긋나는 것까지 얘가 다 잡아준단 말이죠. 하천 교랑 형식. 이게 청주 무심천인데 양쪽에 여기 2차선이 있는데 빨간 부분에 교랑 100m를 놓으려고 그래. 이 교랑 100m를 어떤 식으로 놔야 되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는 하천 설계 기준 공식에 의해서 20 플러스 계획공수량을 곱하니까 최소 경관장은 23m 이상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30m 최소 경관을 적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30m 가운데 40m 한 100m가 되잖아요. 그리고 최저공법은 아까 UPC 초강도 콘크리트 합성 라메견을 추천을 했는데 공법을 비교해서 이 공법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시해 주는 겁니다. 교량까지도. 그리고 하천 설계 기준이나 하천 시설 기준이나 우리가 하천 표준 단면대에 맞는 것을 검토해서 제시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제출해 주는 게 아니라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들까지도 다 제출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여러분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게 정리해서 말씀드린 프롬프트. 어떻게 우리가 토목 지식 기반의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우리 다양하고 복잡한 토목 업무에 우리가 실수 없이 적용을 할 수 있겠느냐는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꼭 개선 프롬프트를 적용하십시오라는 말씀드리고 그 프롬프트는 아까 AI 건설 실무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다양한 여러분들의 실습 자료를 올려놨기 때문에 실습을 해보세요. 자, 요즘에는 what to know, 무엇을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how to ask, 어떻게 내가 물어서 유의미하게 내가 정보를 뽑아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이거 나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일일이 프롬프트를 집어넣고 이거 바꿔볼까 저거 바꿔볼까 하면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빌드업 시켜 나갈 때 여러분들의 역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 충남도가 선지 토목 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부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